자,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대항력 유지하셔야 돼요. 그죠? 예,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셔서도 안 되고, 주민등록을 빼셔도 안 됩니다. 예, 반드시 돈을 다 받고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반드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외국으로 가야 출장을 가야 돼요. 유학을 가야 돼요. 예, 아니면 이미 새로운 집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집 이사 가야 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이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떻게 하냐면은 인터넷에 간단히 쳐보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이제 1층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하나 써가지고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 등기부 등본에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아직까지 내가 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상 판사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딱 됩니다. 언제 임대차를 했다, 보증금 얼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미 공시가 딱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놓으시면은 그때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등기명령 나오는 거 보고 나서는 이사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 주민호 실제 거주 이것을 임차권 등기되는 순간 이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민등록도 빼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짐을 다 빼셔도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 하시고 나서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기 어렵다, 나가기 싫다, 돈 받아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계속 대항력을 유지하시면서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거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론 월세는 내셔야 됩니다. 관리비하고 사실 때까지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안 준다,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가지고요. 그때 보증금을 회수하시게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하는 경우에는요, 임차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보증금 청구하고 안 준다,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그런 혹시라도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어떤 것이냐. 임대차 계약서가 당연하게 보관하셔야 되겠죠. 그죠?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면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집에 있어서 집을 막 수선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집이 예를 들면 보일러 고장났다. 이런 경우, 이런 것들. 아니면 원래 딸려있던 에어컨이 고장났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수리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필요비라 그래서 이제 줍쓰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돼가지고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난 못 주겠다. 그 돈 지출했는지 안 지출했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수리 비용 등 이런 것들 모두 다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있어요.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뭘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내가 들어갈 때 이미 무언 건물이 파손돼 있었어요. 바닥에 엄청나게 굵은 어떤 그런 페인트 짜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미 어디가 부서져 있었어. 근데 내가 그것을 미리 사진 찍어 놓지 않으면 내가 이제 나갈 때 임대인이 갑자기 와서 당신이 부서뜨린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원상 회복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임대차 계약 목적물에 들어가실 때 반드시 그 주택 상태를 사진으로 상세하게 찍어 놓으십시오. 문제될 만한 것들. 우리 지금 렌터카 빌려보잖아요. 렌터카 빌리실 때 어떻게 해요? 가면서 돌아가면서 사진 다 찍어 놓죠. 혹시 모를 경우 대비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임대차 들어가실 때 당시의 주택 상태를 사진으로 상세하게 다 찍어 놓으십시오. 분쟁의 소지가 없게 문제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예, 반드시 이것들을 찍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과 예를 들면 갱신을 한다 안 한다, 아니면 언제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지금 그 보일러 고장났다 이랬을 때 임대인이 먼저 좀 이렇게 수리하세요. 내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문자들. 예, 그래서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계약 조건이든 아니면 의상 회복이든 종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어떤 내용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화를 좀 녹음해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남겨 놓으신다거나 반드시 그런 내역들을 보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떤 증거가 되어 가지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렸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아직 임대인 나한테 상의 없이 팔았어요. 나한테 상해 됩니까? 상해 안 해도 됩니다. 집주인이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내 상의 없이 그냥 임의로 팔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유권자에게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안 갖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항력, 주민등록 플러스 점유, 주민등록 플러스 거주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나와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승계한다는 말은 뭐냐? 아무 의미 없다. 바뀌어도 똑같다. 그냥 그 사람이 바뀌었을 뿐 그 사람한테 동일하게 나는 그대로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좀 무서워요. 갑자기 조직폭력배가 내가 알고 있는 조직폭력배가 그 새로운 집주인이 되었어요. 근데 겁나가지고 내가 막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막 이런 사람이 나중에 순순하게 보증금을 줄지 너무 겁나요. 못 믿겠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대법원에서는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 알게 된 때, 즉 소유자가 바뀐 걸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알았어요. 갑자기 뭐 이상한 폭력배가 와가지고 나한테 내가 집주인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잘 좀 하세요. 이때 내가 알았잖아요. 그럼 알고 된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뭐 긴 시간이 뭐 법에서는 상당 기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그것을 뭐 명백하게 정할 수 없지만은 빠를 수 좋겠죠.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가급적이면 뭐 한 달 아니라도 그래서 이제 상당한 기간 내에 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죄송한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뭐 죄송할 건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내가 이제 당신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 보증 주세요라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달라 해요? 새로운 주인한테 달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지가 가능하다. 소유자한테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소유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소유자 변경 내역이 나오겠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그대로 돼 있으면 아직까지 바뀐 거 아니죠. 무조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부등본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자 누군지 알고 싶으시면 등기부등본을 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갱신하실 때 다시 새로운 사람을 갱신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럴 때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세요. 혹시 주인이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새로운 사람하고 갱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필요하시면은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어떤 권리 관계가 집주인이 바뀐 것은 아닌가 또는 담보되거나 압류되거나 한 것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임대인이 어떤 채무가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뭐 은행에서 카드 회사에서 집을 경매가지고 경매되어 버렸어요. 그건 어떡합니까? 쫓겨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시면 똑같습니다. 집이 그냥 임의로 팔린 거랑 경매된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이제 승계되고 아까 드린 말씀 똑같이 있습니다. 염려할 거 없고 새로운 소유자한테 그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특징이 있는 게 있습니다. 집이 그냥 뭐 개인끼리 팔릴 때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돈 내달라 못 하잖아요. 내가 알 수도 없고요. 그죠? 근데 경매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 나는 통상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집으로 막 이제 우편물이 날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일단은 경매 절차임을 알게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경매 절차를 알게 되었다면은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가능합니다. 배당 요구. 이건 뭐냐면은 배당 요구라는 것은 경매 절차에서 이제 낙찰되면은 집이 예를 들면은 뭐 1억 원 집인데 8천만 원에 낙찰되었어. 그럼 8천만 원을 나눠서 가지잖아요. 채권자들이. 그러면은 나도 절차에 참가해가지고 나 그냥 보증 받고 나갈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배당 요구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이 집이 경매되고 새로운 사람 들어올 거니까 나 더 이상 있기 싫어. 그냥 중간이라도 끝내고 내가 돈 받고 나갈래. 이거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임차인에게 그런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계약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의 경매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배당 요구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돈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집이 갑자기 너무 낮게 낙찰이 돼가지고 보증금을 못 받아갔어요. 보증금 1억인데 2천만 남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됩니다. 그래서 나는 2천만 원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집에 머물 수가 있고 계약 기간 다 끝나면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2천만 원 달라 해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굉장히 많이 보호해놨죠. 그렇다면 이걸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항력 주민등록 등록 플러스 내가 그 거주 아시겠죠? 집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중요한 사항. 전세 사기 왜 당하는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등기부등본이 위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요즘 전문적인 어떤 그런 범죄자들이 등기부등본을 위조를 해버려가지고 마치 담보물권이 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또는 소유자가 A가 아닌 B인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이제 떼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리인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쳐가지고 목적물을 관리하면서 사기 쳐가지고 막 전세로 다 금을 다 받고 다 월세로 이제 한 것처럼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그 보증금을 가로채가지고 몇십억 사기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깡통 전세 안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등기부등본상 정확하게 뭐 저당권, 가압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선순위 보증금들을 확인해가지고 빼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되고 확정일자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들만 제대로 다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신다거나 보증금을 때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가피하게 시세가 떨어졌다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내가 보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제 뭐 그 목적을 경매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또 압류나 이런 걸 해가지고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101강에서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제 101강 임대차 보증 회수하는 것들을 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제 보증금을 떼인다거나 사기를 안 당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그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또 이제 유익한 부동산 또는 경매에 관련된 것들 강의를 쭉 계속 이어나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